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사랑 지원본부장으로 있는 손성일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입추를 넘어서 어제는 세계인의 제전 일본에서의 올림픽이 이제 폐막식을 했던 날이었는데요.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이 지난 32년 전에 한국 문화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확인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폐막식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의 정신, 그것이 이번에 부활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입추를 넘어서서 뜨거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지난 한단고기 북콘서트를 통해서 40년 동안 답사를 하고 국내에 30회 통해서 역사 대장정이 펼쳐졌었습니다. 지구촌 한인들과 국내의 역사학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미래를 이렇게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 또한 그것이 세계와 공유되어 있는 이 역사를 현장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충격 속에 함께했습니다. 지난 일본과 중국이 왜곡한 이 역사가 이제 다시 역사 광복을 하고 역사를 복원하는 그 시간을 지난 10년 동안 가져왔는데요.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역사특강 대학교까지 해서 ROTC까지 해가지고 약 1000회 가까운 역사특강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와서는 목요 라이브 역사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원해야 될 역사와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요. 1980년대 한단고기가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난 뒤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단고기 원정강독이라고 하는 아주 첫발을 디디는 날입니다. 이제 인류 문화는 한 가족 한 문화로 가고 있고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또한 이것은 한류 문화의 또 다른 핵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홍익인간 문화가 원적지가 어떻게 역사 속에 발현되는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현 대전대학교 한의과 학장으로 계시는 윤창열 교수님께서 한단고기의 가치와 유래라는 주제로 이번에 역사 강좌를 첫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배달 단군 조선을 이어서 북부의 역사, 그리고 나중에 단군 조선과 북부의 역사를 또 이어지는 역사를 준비하시는 교수님이 또 계시는데요.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는 영토 전쟁을 하고 경제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정보 문화 전쟁을 넘어서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역사의 진실, 가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32년 전에 88 올림픽 때 세계는 서울은 세계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그 표를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우리 역사의 원형이 가장 지구촌 세계 원형과 맞닿아 있는 이 한단고기 원정강독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에 중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강의가 마치게 되면 오늘 줌 참석하신 분들에게 질문 답변을 하고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방 소개해드린 윤창열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창열입니다. 이 한단고기 원서강독을 하자고 요청을 받은 지가 이제 며칠 됐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그 자아 상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위기의 시대라는 건데요. 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이 많은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는 길 잃은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민족의 이 뿌리 역사와 시원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정에 그 족보가 있듯이 이 역사라는 것은 민족과 국가의 큰 족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뭐 환단고기를 알아야만이 우리 민족의 혼을 찾고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역사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 이 민족의식과 애국심이 강했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전부 그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이제 시간이 월요일 날 3번이에요.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그다음 주 월요일 그 3번에 걸쳐 가지고 원서강독으로서 이제 법례, 삼성기 상, 삼성기 하까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법례를 들어가기 전에 환단고기의 그 진정한 가치 한 10가지를 요약을 해 보고서 법례 원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환단이라는 것은 자천광명을 위지 환이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명을 환이라 그러고 자지광명을 위지 단이라. 그 하늘의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을 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환단이라는 것은 하늘의 광명과 이 땅의 광명을 얘기하는데요. 이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을 체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올드 스토리, 오래된 그 기록을 우리는 환단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환단곡의 진정한 가치 10가지를 제가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첫째, 환국 3301년, 배달국 1565년, 단군조선 2096년, 도합 6960년, 더하면 6962년이 나오는데 환국이 끝나고 배달국이 시작되고 배달국이 끝나고 단군조선이 시작되는 데는 겹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면은 6960년, 40년 빠지는 7000년입니다. 이런 근 7000년의 삼성조의 상고 역사를 기술을 해서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역사서도 우리의 그 잃어버린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의 역사를 잃어버린 7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어떤 책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환단고기에서 우리의 그 잃어버린 7000년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182년의 부여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해모수 단군께서 기원전 239년에 북부여를 건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주몽 성제가 북부여의 7대 단군 기원전 58년에 등극을 하는데 이제 그 기간이 181이죠. 빼면은 플러스 1을 해서 이 182년에 부여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라는 것은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 고리가 되는데 우리 민족은 이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부여라는 것은 뭐 전부 얘기를 하면은 모두 8개의 부여가 있습니다. 8개의 부여가 있는데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가 아들이 4이 있었거든요. 맏아들 부루태자 2세 단군이 되죠. 부루, 부소, 부여 4이 있는데 넷째 아들이 부여예요. 그 부여라는 분이 이제 그 장춘 지방에 제후로 봉해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여라는 힘이 처음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25년에 우하충의 그 반란을 평정을 한 구물단군께서 장당경 아사달, 지금의 그 요령성 개원시인데 그때 이제 그
단군조선의 이름을 대부여라고 고치게 됩니다. 대부여라고 고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왕이 백제의 성왕이 538년에 그 부여로 천도를 하면서 남부여라고 하죠. 뭐 그 세 가지를 제외하고 제가 여기 5가지를 기록을 했는데, 북부여 이것은 해모수 단군이 건국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북부여가 후기 북부여가 또 있어요. 전기 북부여가 기원전 239년에서부터 86년까지고요. 두 번째가 졸본부여라는 게 있는데 졸본부여라는 것은 한무제가 그 북부여를 침범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북부여의 4대 단군인 고우르 단군이 그거를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졸본에서 등극을 하거든요. 졸본을 수도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졸본부여라 그래요. 그걸 후기 북부여라 그러고 전기 북부여를 계승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고두막한의 호가 동명이에요. 그러니까 동명부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 많은 사람들은 고주몽 성제가 동명왕이다, 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동명왕은 고두막한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원전 86년부터 이제 58년까지 이게 후기 북부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북부여의 마지막 임금 고우르 단군이 죽고, 그 동생인 이제 해부르를 제후로 광등을 시켜가지고 지금의 그 흑룡강성 통하현 글리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삼국유사에 잘 나오죠. 그걸 동부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번 부여라 그래요. 그것이 기원전 86년부터 AD 22년까지고요. 그다음에 갈사부여. AD 22년에 동부여가 망하거든요. 그 동생이 그 갈사수빈, 지금의 오소리강인데 거기에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갈사부여인데 AD 22년부터 68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나부부여라는 게 있어요. 연나부부여는 AD 22년에 동부여가 망한 뒤에 대무신 열제가 그 사촌 동생을 그 요령성 그 개원시 쪽에다가 봉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나부 부여가 되는데, 그것이 494년까지 지속이 돼요. 그 494년에 그 문자 열제 조를 보면은 이제 부여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연나부 부여인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역사서에 부여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삼국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한서, 그다음에 그 두가 쓴 통전 등에 부여전이 있거든요. 이 부여는 전부 서부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여는 무슨 북부여라든가 졸본부여라든가 동부여라든가 갈사부여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서부여를 얘기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 부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특히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거든요. 삼국 유사에도 북부여라고 나오고,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뭐 옛날에 그 추모왕지 창기하에 고주몽 성제가 나라를 건국할 때 출자 북부여 하시니 북부여에서부터 나왔다. 그다음에 그 모두르 묘지명에서도 북부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북부여라는 것이 나라 이름인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북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질 못했어요. 가르치질 않아요. 아니, 지금도 그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북부여는, 아니 그건 그냥 부여의 북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부여라고 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엉터리 얘기죠. 이 북부여가 나라 이름이라는 걸 모르는데, 북부여라는 것은 국호예요. 국호. 그 당시에 그 남쪽에 대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춘 지방에 세운 해모수가 그걸 북부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연결을 시켜주는 이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환단고기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진국 본기를 기술을 해가지고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으로 이어지는 한민족의 이 국통맥을 바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이 대진국으로 우리의 국통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신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환단고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국통맥을 바로잡고 있어요. 환단고기에는 고려 국본기까지 있습니다. 이 대진국을 이어서는 고려로 연결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계천 이러한 그 건국 이념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념은 뭐 누가 뭐래도 홍익인간인데 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뭐 앞으로도 여러분 나오겠지만 이게 이제 앞에 생략된 세 마디가 있어요. 그걸 연표문이라고 하는데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홍익인간을 제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일신강충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려와 계시는데 그 하느님이란 분은 빛의 존재, 광명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본마음이라는 것은 이 광명과 통해 있으니까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그 광명을 열어주어서 홍익인간하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것은 인간을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어둠을 밝혀가지고 진정한 광명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라. 이것이 홍익인간의 진정한 이념인데요. 이것이 아주 환단고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위시하여 이제 서효사 이게 이제 그 신집이사예요. 육세단군 달물이 지은 그 서효사 연표문이 제가 아까 방금 읽었던 그게 연표문이에요.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화하야 홍익인간하라. 이 16글자를 연표문이라는 건데 연표문이라는 것은 생각 마디마다 잃어버리지를 말아라. 항상 그 생각 머리에 그것을 담아두라 이런 뜻이에요. 연표문 등을 기술해서 우리 민족의 이 정신 세계를 밝혀주며 신교 문화와 신교의 이 철학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사군은 평양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한사군 평양서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 그 한무제가 누선장군 양복을 보내가지고 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마천 사기에 그 조선전을 보면은 발해를 건넜다고 돼 있어요. 발해를 건넜다면 황해하고 다른 겁니다. 이 평양, 지금의 북한의 평양으로 오려면 황해를 건너야 되는데 발해를 건넜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산동성 봉내에서 지금의 그 하북성 이 창녀현 이제 거기가 그 위만 왕조가 도읍을 하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갈석산이 있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임나가라가 대마도에 있었다. 지금 이제 일제 식민사학에서는 이 한민족은 북쪽에는 한사군을 두어가지고 한나라의 식민지로서 남쪽에는 임나일 본부에 의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시작이 됐던 민족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지 근 70년, 8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이 한사군 평양서라고 임나일 본부가 한반도의 남쪽을 지배했다는 그러한 그 엉터리 역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임나라는 것이 대마도다 이런 것이 분명히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가 이 단군조선 서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이주민들에 의해서 이 개척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단군조선 때 일본을 정벌했던 기록이 2번 나오고 그다음에 서부여의 의라왕이 286년에 일본에 상륙을 해가지고 일본을 정벌하고서 야마토 외를 건설한 그러한 기록과 그다음에 그 고구려의 건국공신인 협보가 일본에 가서 그 다파라국을 세우고 또 가야 사람들이 가서 구야한국을 세우고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보면은 우리 배달국
단군 조선 때 중국의 문물을 전해줬어요. 배달국 때는 태호복지 씨라든가 염제 신농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동이족이거든요. 그분들이 중국에 가서 문명을 전수했고, 그리고 단군 조선 때는 홍범 구주를 지은 주인공이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예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그 홍범 구주를 중국에 전수해주고, 그 당시에 우리 단군 조선의 문명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문물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이주하여 역사를 개척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이주해가지고 그 역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자, 8번째 보면은 원시 한글을 비롯해가지고 3세 단군 가륵조를 보면은 가림토 문자가 나오거든요. 원시 한글을 비롯해서 문자의 역사를 밝혀주고, 자, 역학, 이거 복희 씨가 창시했잖아요. 음양오행, 그 다음에 십간십이지, 역법 등의 그 시원을 밝혀주는데 모든 것이 우리 민족에게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문명의 뿌리가 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용어가 있어요. 자연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비추어 가듯이 이 역사의 태양, 문명의 태양은 이 극동에 위치한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요. 북한의 그 단군능이 있어요. 북한의 단군능은 지금의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 북한에서 그 어떤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근거도 밝히지 않고 북한의 그 단군능을 얘기하고 있다. 그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자들이 너무너무 무식한 얘기입니다. 지금 조선시대 때 문헌만 봐도 10군데 이상 북한의 그 단군능이 평양 동쪽 강동군에 있거든요. 강동의 옛 이름이 송양이에요. 송양. 거기에 그 단군능이 있다는 기록이 뭐 동국여지 승남이라든가 또는 유형원이 쓴 여지지라든가 허목이 쓴 동사라든가 뭐 이경익이 쓴 연려실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조실록에도 나와요.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고종실록, 순종실록까지 전부 나옵니다. 그것을 북한에서 1994년에 단장을 잘 했는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5세 단군 구울이 풍류강을 지나서, 풍류강이면 지금의 그 강동 북쪽에 있는 비유강이에요. 비류강. 거기를 지나 송양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5세 단군 구울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인 하얼빈까지를 운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5세 단군 구울을 묻었다 하는 것이 환단고기 단군 세기에 나오거든요. 그 5세 단군 구울의 무덤이에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의 17세손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광개토대왕이 17세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광개토 열제는 고구려의 고주몽부터 19대왕이에요. 그러면 고주몽부터 그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로 따지면 13세손이에요. 17세손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환단고기 진서고라는 논문을 제가 썼는데,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북한과 일본의 학자들이 쓴 논문을 전부 취해봤어요. 전부 그 엉터리 얘기예요, 전부. 17세손을 풀지를 못합니다. 근데 환단고기를 딱 보면은 고주몽 성제는 고구려를 건국을 하고 해모수를 시조로 삼아가지고 태조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근데 해모수의 고손자거든요. 고손자는 4대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세손에다가 4를 더하면 17세손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열제는 해모수 단군으로부터 17세손이라는 것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똑부러지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 열도를 정벌해요. AD 400년에. 그래가지고 일본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대마도를 거쳐서 구주에 상륙해서 그 세토나이카이를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오사카 앞에 있는 담노도에 상륙을 해서 좌구는 그 효고현 그쪽으로 가고 우구는 동경까지 갑니다. 광개토대왕께서 열제께서
일본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게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어요. 일본 놈들이 쪼아내기 전에 탁본을 뜬 게 있어요. 1898년에 운초 개연수 선생이 그걸 무술등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1915년에 충청북도 중원군 노은면 금학동이라는 게 돼서 금동불상이 하나가 출토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금동불상의 광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건흥 5년 세제병진. 건흥 5년 세제병진. 그러니까 건흥이라는 건 당연히 연호겠죠. 건흥 5년. 그다음에 그 건흥 5년이 병진년이라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 불상을 만들었는데 원컨대 태어나는 때마다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 불법을 듣기를 원하옵니다. 이런 이제 글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고고학 제1인자 김원용 박사, 이 사람은 이제 병진년이 536년이니까 536년 신라에서 만들어진 거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이 불상 연구의 1인자는 동국대학교의 문명대 교수 아닙니까? 문명대 교수 596년, 병진년이에요. 596년에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AD 412년에 광개토열제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은 20대 장수열제가 412년에 등극을 하잖아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장수열제는 등극을 하면서 연호를 건흥으로 고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흥이라는 것은 장수열제 연호예요. 연호. 412년에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412년부터 5년을 따지면 고구려는 즉위년 칭원법을 써요. 고려 조선은 유년칭원법. 그 다음에부터 원년을 따지는데 고구려는 즉위년부터 원년이에요. 그러면 412, 413, 414, 415, 416년. 416년이 건흥 5년이에요. 간지로 뭐냐? 그게 병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상이라는 건 416년에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환단고기를 위서라 그래요. 이 강단사학자들이. 이래도 위섭니까 이게? 지금 강단사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환단고기를 보면 명쾌하게 즉각 이 대답이 전부 나오고 있어요. 고구려는 모든 임금들이 다 연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유물이 발굴이 되는데 연호가 엄청 나와요. 연호가 나오는데 그것을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환단고기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만 얘기를 들었지만 환단고기에는 환단고기가 그 참된 책이다 하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자, 10번째. 제가 이걸 하나 넣었어요. 이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이제 발굴된 이제 홍산 문화, 중국 사람들이 그걸 요하 문명이라 그래요.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 한민족이며 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라는 것은 만리장성 동북 쪽에서 그 발굴된 1980년대 이후에 주로 발굴된 신석기, 동석, 병용기, 청동기 시대의 그런 문화를 아주 광의적인 홍산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소화서 문화, 흑융화 문화, 사해 문화, 부하 문화,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소하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 근데 그 문화는 중국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홍산 문화 그 우화량 유적을 가보면은 거기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신비의 왕국이다. 중국의 문헌에는 일체 나오질 않거든요. 그 내용이. 그건 우리의 환국 배달국 이 단군의 역사인 것입니다. 소화서 문화는 전기환국 시대예요. 흑융화 사해 부하 문화는 중기환국 시대예요. 조보구 문화는 후기환국 시대예요. 홍산 문화는 환국 말기면서 배달국 시대 전기가 되고요. 소하연 문화는 배달국 시대 후기가 되고 하가점 하층 문화가 단군 조선 시대 이 전기 문화가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화량에서 신전이 출토가 됐어요. 신전에서 그 사람의 흙으로 빚은
신의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 곰 발을 진흙으로 만든 그런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아마 그 분은 초대 환웅천왕의 부인이었던 웅씨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 발이 거기서 나왔느냐? 그 부족은 웅씨족은 곰을 토템으로 삼았던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왔을 것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민족밖에 홍산 문화의 유물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은 속지주의를 택해가지고 그것이 다 중국 문화다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지만 환단고기를 통해야만이 그 요하 문명, 홍산 문화의 그 유물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환단고기의 그 가치 10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법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환단고기의 이제 원전 강독인데요. 고기 인용이 시자 일연시 유사나, 고기를 인용한 것이 일연시의 그 삼국 유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삼국 유사의 고조선조를 보면은 왕침이 쓴 위서를 인용해서 위서의 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군의 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기의 운 석유환국하니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인용한 것이 그 이련이 쓴 삼국 유사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 금기 고기를, 그런데 그 이련이 인용한 고기를 불가득견일세,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득견일세 내 이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로 합의일서하니,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로 그걸 합해서 한 책을 만드니 명활 이제 환단곡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대한 논문도 한 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고기가 무엇인지를 제 나름대로 밝혔어요. 거기서 말하는 고기는 조대기입니다. 그게 조대기예요.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조대기를 인용한 부분이 9군데 나와요. 9군데 나오는데 뭐 조대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름 그대로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도 한번 나와요. 조대기에. 이렇게 그 우리 한민족의 역대 왕조에 대한 기록을 한 건데요. 조대기를 인용을 해서 환단고기에서 그 환웅천왕이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웅족과 호족을 교화하고 호족을 쫓아내고 웅족과 결합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읽어보면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글자가 조금 많고, 이제 그 삼국유사는 글자를 팍 줄였어요. 글자가 조금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니 글자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인용한 고기라는 것이 이게 조대기구나. 조대기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에서 쓴 책이 아닙니다. 조대기라는 책은 대진국에서 쓴 책이에요. 926년에 대진국이 망하자 8년 뒤인 934년에 그 마지막 왕자 대광현이 고려로 망명을 합니다. 대진국 사람들이 고려로 망명할 때 가지고 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고려시대 때는 서운관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러다 그것이 시중으로 좀 나가고 했겠죠. 그래서 이련 스님도 그 아마 조대기를 어떻게 입술에서 보고 거기에를 인용을 해서 삼국유사의 이 고조선조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법례는 모두 6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법례는 6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첫째 단락은 환단고기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매듭 짓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4개는 삼성기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단군세기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북부여기에 대한 얘기, 네 번째는 태백일사에 대한 얘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법례는 모두 6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단락은 마쳤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삼성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삼성기는 유이종이나, 자, 삼성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초 선생이 이거는 오래된 것을 삼성기 전 상편으로 하자. 그리고 뒤에 것은 삼성기 전 하편으로 하자. 이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삼성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으나 완편은 아닌 것 같다. 완편은 아닌 것 같다. 뭐 완편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삼성기 하를 보면은 단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단군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완편이 아닌 것도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삼성기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사비 완편이요. 완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안암노 씨 소차는 안암노가 지은 것이 이제 삼성기 전 상편인데 여가구전이니 그것은 운초 계연수 선생 집안에 내려오던 책이었습니다. 아마 이 운초 선생이 우리의 고대 역사 환단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집안에 삼성기 상이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읽어보고 역사에 대한 아주 틀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암노가 지은 삼성기는 운초 계연수 선생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거예요. 여가구전이니 우리 집안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이니 금이 삼성기 전 상편하고 이제 그것을 삼성기 상하를 묶어서 전이라 그러고 완전한 것 중에서 상편, 삼성기 전에 상편으로 삼고 원동중 씨 소차는, 근데 이 원동중이라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그래서 뭐 저도 그 원씨의 족보를 다 뒤져봤거든요. 없어요. 원씨 족보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살았던 원천석이라는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중 씨 소차는 득어 태천 백진사 관묵시하니, 태천에 진사에 합격을 했던 백관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구했어요. 이걸 보면은 운초 계연수 선생이 백관묵 씨 집에 가서 백관묵 씨에게서 그 장서를 쫙 구경을 하고 그 책을 구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백관묵이라는 분이 1804년에 태어나가지고 1866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운초 선생은 1864년 갑자생이에요. 그러니까 백관묵 씨가 돌아가셨을 때 3살이에요. 그러니까 백관묵 씨는 돌아가시고 그 뒤에 운초 선생이 이 평안북도 태천에 백진사라는 사람이 그 책을 많이 소장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아들 배에 찾아가가지고 책을 구경시켜 달라 그러고 거기에서 그 원동중이 지은 삼성기 하를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금이 삼성기 전 하편하야, 지금 삼성기 전 그걸 하편으로 삼아서 총위지 삼성기 전이라. 그래서 그 안암노의 삼성기와 원동중의 삼성기를 묶어가지고 삼성기 온전한 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단군색이라는 것은, 자, 단군색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단군의 역대 단군의 대대로의 기록이에요. 그 47명의 단군에 대한 기록인데 홍행촌수 소편이다. 홍행촌수라는 분은 그 행촌 이암 선생이 1363년에 강화도에 그 선원사에
해운당을 짓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호를 홍행촌수라고 호를 씁니다. 그래서 1363년 67살이 되던 해 10월 3일에 해운당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5월 달에 68세로 1364년에 행촌 이암 선생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군세기는요, 정확히 쓰여진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1363년 10월 3일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데도 단군세기가 위서가 될 수 있습니까? 행촌 이암 선생은 충신 중에 충신이요, 문장가 중에 문장가요, 아주 북글씨의 제1인자였어요. 해동의 조장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그 다음에 문화시중을 지낸 사람이에요. 공민왕 때. 그런 분이 위서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강단사학자들이 할 일이 정말 없어가지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행촌 선생 문정공, 돌아가신 뒤에 시호가 문정이에요. 문정공 소전야라 전한 것이다. 차서도 역득어 백진사하니, 이 책도 또한 그 백진사에게서 얻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진사 집에서 환단고기에 두 종류의 책이 나왔네요. 삼성기 전하편, 그 다음에 단군세기. 진사는 문조고가해라. 이 백진사란 분은 아주 그 문제가 뛰어났던, 이 조라는 것이 이제 마름조자인데요. 마름이라는 것이 그 바닷속에 자라는 해초인데, 그런 문양으로 기둥을, 무늬를 만듭니다. 장식을 합니다.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이거는 문조라는 것은 아주 그 문체가 뛰어났던, 문장이 유명했던, 문제가 뛰어났던 그런 옛 집안이다. 소다장서요. 본래 그 집에는 그 장서가 많았어요. 백진사는 1840년에 그 진사에 급제한 뒤에 서당을 열고 은거를 하면서요, 죽을 때까지 그 경전만을 연구해 가지고 6권의 문집을 남겼고요. 그 아들이 백삼균가, 그런데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금 양종 사서가, 그런데 지금 근데 양종의 역사서가, 양종은 삼성기 전 하편하고 그 다음에 단군세기예요. 구출기가 하니 모두 그 집안에서 나왔으니 해시 비저 백붕지 사리요. 이거는 한문이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어찌 했자, 어찌 그 뒤에 건 뿐시자예요. 어찌 뭐뭐실 뿐이리요. 비저, 비교, 어찌 비교할 뿐이리요. 자, 그 뒤에 모두 제자는 그 이제 저라고 읽어야 돼요. 저라고 읽는데, 백붕이라는 것은 이게 한 쌍의 조개를 붕이라 그래요. 그 조개는 뭡니까? 그게 옛날에 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재화하면 재물 아니에요? 그게 조개패 옆에 겨우제자, 또 델화자 밑에 조개패자, 재물이에요. 재화라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매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때 조개패자가 다 들어가요. 인류가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이 제일 먼저 그 화폐로 썼던 것이 조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조개라는 것이 바닷가에 가서 채취해가지고 그럼 돈으로 쓰면 될 게 아닙니까? 그 조개는요, 중국의 동남해안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조개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 하가점 하층문화의 그 대전자 유적이라든가 중국의 그 낙양시 언사시 옆에 있는 이리두 문화에서 엄청난 그 화폐 조개가 출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조개를 보니까 대만 동쪽과 필리핀 동쪽에서만 서식하는 카우리 조개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개에 대한 연구는 뭐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우리가 뭐 무역을 한다, 소비를 한다, 저축을 한다, 전부 조개패자가 들어가죠. 무역할 무자에도 조개패, 소비할 비자에도 조개패, 저축할 저자에도 조개패. 하여튼 우리 민족은 초기에
이 카우리 조개를 돈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백붕이라는 것은 조개 한 쌍이니까 이제 백붕이라는 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는 것에 어찌 비유할 뿐이리요. 돈 몇 억을 주는 것보다 그 집안에서 이 양종의 사서가 나온 것이 더 소중하다. 가위 조국지 만장 광채하로다. 가위 어떤 우리 민족의 그 만장이나 일장이 한 3m니까요. 뭐 만장은 엄청난 높이죠. 엄청나게 그 광명의 빛을 그 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도다. 뭐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하면은 우리 민족의 아주 그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북부역에 대한 얘기네요. 여기에서는 그 해석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북부역이 상하가 돼 있어요. 북부역이 상은 상이고 하는 가서본 부역이에요. 여기에 동부역. 북부역이 상하는 복외거사 범장소 찾냐라. 자, 고려시대 말기에 이 범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증조 할아버지가 범승조라는 분인데 남송이 망하자 그 남송에서 예부시랑을 지냈다 그래요. 우리나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아들 범유수 또 그 손자 범후춘을 지나서 범장이 범승조의 증손자가 되는데 복외고사 범장이 지은 바라. 구유이 단군세기로 합편자를 과거에 단군세기하고 북부여기가 합편된 것을 득어 삭주 이동 이진사 형식가 하니. 저 평안북도 압록강변에 삭주가 있어요. 이동은 백골이에요, 우리말로. 배나무가 많은 고을이었던 모양이에요. 삭주 이동 이진사 형식의 집에서 북부여기를 구했는데 그 북부여기라는 것이 단군세기하고 합편된 북부여기였어요. 이형식이라는 분은 백진사보다도 나이가 8살이 더 많아요. 1796년생이에요. 그리고 한 살을 더 살아요. 1867년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형식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가 운초 선생이 4살이에요. 4살. 운초 선생은 갑자생이에요. 1864년. 그러니까 이것도 이형식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그 집에 가서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단군세기 북부여기만 구하는 게 아니라 천리경이라는 책도 같이 구해요. 천리경. 천은 뚫을 천자에다가 이는 이치자에다가 경은 거울 경자예요. 왜냐하면은 1899년에 천부경 요해라는 책을 쓰거든요. 천부경에 대한 주석서를 쓰는데 거기에 그 천리경을 인용을 해요. 운초 선생이. 그래서 그 천리경도 그 이형식 선생의 집에서 구한 책입니다. 이 복외거사는 광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도 지금 광주에 있고요. 또 그분의 그 사당이라든가 그런 유허비가 광주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세기는 백진사 소장으로 백진사가 그 간직했던 바와 더불어 무일자 이동하고 한 글자도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제 이동이라는 것은 다르고 같다는 건데 요건 이제 한문의 편의 복사라 그래서 한쪽 뜻만 나타내는데 두 글자를 쓴 거예요. 한 글자만 새기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 글자도 다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우유, 별본이 행어세자하니 지금 또 별본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행해지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이 별본을 이게 단군세기의 별본이다. 북부여기의 별본이다. 논란이 많아요.
저는 뭐 한마디로 이건 북부여기의 별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단락이 북부여기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단군색이라면은 앞에 단락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건 별본은 별본의 북부여기입니다. 별본의 북부여기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이 있으니 차본 내용이 이 판본의 내용이 자여전서로 스스로 그 앞에 있는 책과 더불어 즉 단군세기와 합본되어 있는 북부여기 그거와 더불어는 파유소수고로 잠옷 다를 숫자예요.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갱 불급지하라. 내 다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삼성기, 단군세기 그리고 이제 북부여기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태백일사죠. 그런데 이 태백일사가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환단고기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삼신오제본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이 삼신오제본기 강독을 하게 될지. 두 번째가 신시본기, 세 번째가 환국본기, 네 번째가 삼한관경본기, 다섯 번째가 소도경전본은, 여섯 번째가 고구려국본기, 일곱 번째가 대진국본기, 여덟 번째가 고려국본기까지 있어요. 태백일사가 8권, 북부여기가 2권. 그럼 10권이죠. 그 다음에 삼성기 상이 1권, 삼성기 하가 1권, 단군세기가 1권.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총 13권의 책을 이 합본한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태백일사는 일십당 주인 이맥시 소편이니 호가 일십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부경의 일적십과에서 나온 말이죠. 이맥이라는 분이에요. 이맥은 고성 이씨의 13세 손이에요. 고성이 씨는 7세 문희공 이존비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죠. 그 손자인 9세 문정공 이암이라는 분이 유명하죠. 근데 그 아들 이강이라는 분이 36살에 일찍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원이에요. 그 이원이라는 분이 세종대왕의 스승이 되는데 양촌 권근이 키워요. 그 이원이라는 분을. 그런데 이원이라는 분이 그 좌의정까지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 이원이 아들을 7을 둡니다. 7을 두는데 맏아들이 이대라는 분이에요. 그 이대를 둔제공파라 그러는데 그분의 후손이 해학이기 선생이에요. 근데 7번째 아들이 이지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이 이맥이에요. 이맥. 13세 손. 태백일사는 일십당 주인인 그건 호고요. 이맥이라는 분이 편찬한 것인데 1520년에 그 궁중에 있을 때 궁중에 있는 서적을 보고 짓습니다. 1504년에 충청북도 괴산으로 귀양을 갔다가 1506년에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서 그 궁중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태백일사를 짓습니다. 내 해학 이기 선생 소장녀라. 태백일사는 해학 이기 선생이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책이에요. 해학 이기 선생은 뭐 정말 그 행동하는 애국자입니다. 운초 계현 선생의 스승이죠. 운초와 해학은 1897년 정유년에 서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거의 뭐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해학 이기 선생으로부터 태백진훈, 그 다음에 태백일사 뭐 이런 책들을 전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 태백일사를 지은 것은 이원의 그 막내 아들 이지의 아들인 이맥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해학 이기 선생은 맏아들인 이대의 후손이거든요. 어때 막내 아들 집에서 지은 책이 맏아들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갖고 있습니다.
내 환단일의 상전지 교학경문이. 자, 환국 단국 이래 서로 전하던 교학경문이, 이건 뭐 가르치고 배우는 경전의 문장이 실비하고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소도경전 본문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취재 전거가 그 재료를 취한 그 전거 내력이 가 일견 요연자여라. 딱 한 번 보기만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그 알 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기 천부경 삼일신고의 양서전문이 아주 이 우리 민족의 그 정신 세계사를 다루고 있는 천부경 삼일신고의 이 두 책의 완전한 문장이 구제 편중안이 모두 그 편 속에 있어요. 태백일사 5편인 소도경전 본문에 원문이 다 들어 있어요. 실이 낭가지 대학중용야라. 아주 이 천부경 삼일신고라는 것은 사실상 낭가, 이 낭가라는 것은 삼신상제님을 모시는 삼랑, 이 삼시랑의 집단을 낭가라 그러는데, 한민족의 핵심 정신을 계승해온 집단을 얘기합니다. 우리 배달국 시대에는 3,000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제세행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단군조선 시대에는 국자랑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모수 단군을 천왕랑이라 그랬어요.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그 삼신상제님을 믿고 또 그 공부를 하고 천부경 삼일신고를 공부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소도 옆에 있는 경당에서 그러한 공부를 했어요. 백제에서는 무절이라 그랬고 신라에서는 뭐 화랑이라 그랬잖아요. 고려 시대에는 그 제가화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선랑이라 그랬고, 뭐 조선 시대에는 뭐 선비라 그랬고 해서 이 낭가의 맥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낭가의 대학중용, 육아에서 대학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부경 삼일신고라는 거죠. 오호라 환단상전지 삼일신법이, 자, 환국 배달국에서부터 서로 전해 내려온 이 삼일신법, 우리 민족의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삼일신법이에요. 우리 민족은 집일함삼하고 회삼기일이다. 잡을 집 한일, 하나를 잡으면은 셋을 머금고 있고, 집일함삼하고 회삼기일이다. 셋을 모으면은 하나로 돌아간다. 우리 민족은 하늘과 땅과 인간과 만물과 모든 신을 전부 삼일신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삼일신법이 진제시서하니, 진실로 이 책 속에 들어있으니, 천부경 삼일신고에 들어있어요. 과 태백진교 중흥지 기현저. 과연 태백진교는 우리 태백산 백두산족의 참된 가르침, 신교죠, 신교. 신교가 중흥할 그 기초가 될 것인가. 수자무하며 족자도 하며, 뭐 손이 저절로 춤을 추고 발이 저절로 뛰며 흥욕홍, 너무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고 시욕광야라다. 미쳐서 하도 기뻐가지고 미칠 것 같도다. 아주 운초 선생이 천부경 삼일신고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환단곡이 법례가 6단락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단락은 환단곡이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단락까지는 한 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매듭을 짓는 얘기입니다. 환단곡이는 실경, 다실자예요. 모두 경유했다 이거요. 해학 이선생지 감수요. 나 운초 개연수의 스승인 해학 이기 선생의 이 감수를 거쳤고, 2차 정근 선사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부지런히 그것을 정서를 하고, 이게 선이라는 것도 정서할 선자예요. 아주 깨끗하게 내가 정서를 했다 이거예요. 요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보관하기 위해서 정서를 했느냐? 그것도 또 있지만 출판을 하기 위해서 정설한 것 같아요. 출판하기 위해서. 우인 홍범도 오동진 양우지 출구마야.
이 날아다니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홍범도 장군,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오동진 장군, 이 두 분 벗이 돈을 냈어요. 출금해서 부저 기궐하니, 새김칼 기자고 새길 궐자예요. 새김칼을 가지고 그걸 새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새기기 위해서 잘 썼던 것 같아요, 운초 선생이. 그래서 그 요령성 관전현 그 성 안에서 목판본 30부의 환단고기를 처음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자, 1위 자인간지 발견 주성이 대하야며, 1위 민족문화지 표출 이념이 대하야며, 1위 세계 인류지 대합 공존이 대하여라. 자, 세 구절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 두 번째는 민족, 세 번째는 세계예요. 첫 번째는 모든 자아인간이 발견 주성, 주성은 본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본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축하하는 바이며, 저 앞에 있는 일 위할 때 위는 뭐뭐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이 민족문화지 표출 이념이 대하야며, 하나는 우리 민족문화의 이념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축하한다. 우리 민족문화 이념이라면 뭐 광명이세라든가 제세이화라든가 또는 뭐 홍익인간이라든가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세계 인류가 대합공존, 대립을 떠나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축하를 하는 바이다. 신시계천 5808년은 신시계천 5808년. 자, 우리 배달국 기원이 3897년이에요. 3897년이 갑자년입니다. 거기다가 1911년을 더해 보세요. 즉 광무 15년이니 광무 15년은 광무년호는 1897년에 썼잖아요. 고종 황제가. 그럼 거기다가 15년 1911년을 더하면은 5808년이에요. 세차 신해 1911년 5월 광계절에, 이 광계절은 이 5월 5일인데요. 고주몽 성제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고주몽 성제가 영토를 많이 넓히고 이랬기 때문에 5월 5일에 태백 유도, 그 어떤 태백산의 정신을 계승한, 신교의 정신을 계승한 후손인 선천 땅 계연수, 이 선천에는 계시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나도 대전대학에 그 계시 교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북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선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선천에 계시의 집성촌이 있구나. 저도 그걸 알았어요. 선천, 계연수, 인경은 잡니다. 서우 묘향산지 단구람하노라. 그 전설에 단군이 내려온 곳이라고 하는 그 단구람이 묘향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1년 그 5월 5일에 운초 계연수 선생이 이 법례를 묘향산 단구람에서 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환단고기의 10대 가치와 법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줌으로 들으신 분들하고 질의응답,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